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TV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목요일은 노짱 타임. 예,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노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예, 오늘 그냥 짱 여기에 이제 박이 추가가 되죠. 네. 아주 훌륭한 조합으로 오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 다이빙 시청자 여러분. 임의로 그냥 바꾸셨네요. 네. 뉴스 다이빙 좋다. 다이브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다이빙도 허용하죠. 네. 저희는 어릴 때 이제 그 강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늘 다이빙하다가 머리에 된장 바르는 그런 사태가 자주 있었죠. 낙동강 변이에요, 그럼? 금호강이라고. 금호강. 네, 대구 쪽에. 네. 그러시군요. 예. 자, 머리에 된장 바르셨던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장유미 변호사 세트,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 잠시 후에 올라오시면 함께 하도록 하고, 자,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 좀 시작해봐야 되는데 그 원고상으로는 노영희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뒤로 제끼겠습니다. 노영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죠. 이준석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5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요. 네. 그 단일화 자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는 게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단일화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간에 오가는 이야기는. 이 잘못하면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어요. 이준석도 대선 후보로 나와 있고 김문수도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데 뭘 줄게? 너 그만둬. 이거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줄 테니까 그만둬 이거잖아요. 예. 그럼 당 대표라는 대가성이 가잖아. 이건 후보 매수예요, 당 대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제안을 수없이 받았다라고 불과 어제까지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단일화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은 나는 효용성이 있는 사람, 표가 되는 사람, 결정적인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요런 하나의 메이킹을 해가지고 표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잔꾀죠. 네. 실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단일화 이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이유로 본인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꾀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좀 해왔던 정치인이고 뭐 세대 포이론이니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공학적으로 요 때는 저렇게 무슨 수식을 만들어내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함수를 넣었을 때 지금은 단일화 안 한다고 최소한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본인 공보단장도 어쨌든 교감하에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한테 당권을 주겠다고 하더라. 점점 그러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접수하는 거야? 나중엔 뭐 당대표 다시 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거의 괴멸 수준인데 이러면서 외부에서 계속 체급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정치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평가인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여론조사를 합니다. 쇼츠 준비해요. 여론조사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번호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질문이 갑니다. 당신은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1번 이재명, 김문수, 3번 이준석 이렇게 갑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를 끊은 상태고. 쫙 빠져버리죠. 모집단이 공정성을 훼손당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뒤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면은 김문수나 이준석이 실제 다른 여론조사보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있었느냐? 2021년도에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 때 있었던 작전이었어요. 그래 단일화라는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매개로 붙여가지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작전이 통했던 거죠. 이런 작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대선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홍수예요. 거의 많죠. 매일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숫자 하나 가지고 각 캠프들은 또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의 대세론, 그렇죠.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이런 거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 박진영 비평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 이준석 후보가 오늘 그 인하대에서 또 학식 먹기를 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지금 한 단일화하면 너한테 당권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동훈 그 수석 대변인이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워딩이 오늘 그 학식 먹는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과 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갔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고 그 단일화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인가라고 처음엔 생각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서 불씨가 꺼지진 않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뭐 전화 안 받습니다 이제. 네, 꺼놓겠다. 예, 그걸 또 꺼놓는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치적 퍼포먼스. 안 받을 거면 그냥 끄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거랑 다 맥락이 이어지는 거 같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준석 네네. 후보한테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전 없어요. 저는. 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가르쳐 준다고요?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다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송합니다. 이준석 쳤잖아요. 이춘석이. 아니 이춘석 씨 누구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 있었는데 핸드폰 그렇습니다. 바꾸면서. 예. 사실 노안이 있으면 뭐 그게 잘 안 보여. 지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깜짝 놀랐. 전 정말 전화하시는 줄 알았어요.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또 하도록 하고 사실은 요즘 그 개혁신당 당적을 가신 분들이 뉴스 전면에 많이 나옵니다. 그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며칠 전에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그 출연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멤버가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준석 후보의 과거 성접대 의혹 관련된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그 내용은 윤석열 정부 정권에 조작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룸사롱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 건도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제 나이 또래 룸사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 한두 번씩은 간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왜 부적절하냐면요. 뭐 예능이라든가 사적 영역에서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저런 이야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공적 영역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 시점에서 저런 류의 이야기들을 꺼낸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자, 저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50대 넘은 사람들은 다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이야기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 보면은 폄훼하는 또 그런 류의 발언이 됩니다. 이 굉장히 왜곡된 그 대한민국의 개발 독재 시대 때의 중년 일부, 극히 일부의 꼰대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발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어떤 인식 그리고 이 사람의 에고 막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오만함. 원래 이런 거 다 가는 거야. 몰랐어? 가난한 사람들만 못 가. 우리 땐 다 가. 그렇죠. 이걸로 뭐 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또 가난한 사람 못 간다는 그 인식은 또 뭡니까? 그럼 본인은 기득권으로 잘 살아왔잖아요. 그게 정치에서 참모로 지원해 주는데 저 좋은 이력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동시대의 남성들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재명 그러니까 이준석을 좀 두둔한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본질은 지기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 판사가 룸사롱 접대 의혹이 있는데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현안의 본질하고도 맞지 않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발언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적절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함익병 씨를 과거 며칠 전에 했던 그 라디오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숫자 얘기했던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물었을 때 이준석 후보도 약간 답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인사 조치는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함익병 위원장이 고의로 했다고 봐요. 고의로 여론조사 수치 흘린 거. 저 법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사무장이라든가 직계 좀비 속인 경우에 걸릴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후보에게 뭐 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아마 고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승 추세라는 것을 흘린 거예요. 네, 본인이 피해를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되더라도 후보한테까지 불똥을 안 치는데 그렇죠. 대단히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신력이 없으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는 방송 등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상승 추세 있어 우리가 두 자릿수야. 이러면서 여론을 막 집결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인이 자체적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확인해요? 예. 다른 캠프에서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저는 좀 악의적인 선거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는 지난 16일에 그 대법원이 현장 조사하겠다 뭐 이런 했었죠. 입장을 낸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했더니 해당 업소는 이미 14일부터 영업 중단한 상태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뭐 영업이 안 하고 있으면 문 닫혀 있다는 건데. 못하는 거죠. 뭐. 실제 어제 강남 경찰서가 그 해당 업소를 방문했었다 그래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경찰서에서는 왜 나갔느냐? 해당 구청에서 그 강남구청에서 단란주점으로 등록하고 혹시 불법 영업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뭐 일단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A 보도 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 지기현 판사한테 대법 단위에서 소명을 요구했고 이르면 오늘 소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희 여왕 영희 노영희 변호사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멀리 갔다 오셨다면서요? 지방 갔다 예, 오셔서. 대구 갔다 왔어요. 대구에는 뭐 특별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재판이요. 재판요. 예. 한 번씩 이렇게 변호사라는 걸 확인합니다. 네, 어제도 2개, 오늘도. 진짜. 지금 그러니까 피곤한 게 얼굴에 보이네요. 예. 자, 지기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뭐 현장 간다, 뭐 어쩐다 말만 이렇고 있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결국 지금 경찰 수뇌부라든지 내란죄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또 뭐 본인의 신상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습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었는데 뭐 이르면 오늘 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소명 자료를 제출할 걸로 알려졌는데 원래 이제 이 지기현 판사는 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부존재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증거로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라고 주장해야 된다 보니까 뭘 내겠다는 건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있고 아마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이게 접대를 어느 수위로까지 받았는지가 또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렇겠죠. 이제 단란주점으로 업태 등록을 하게 되면 여성 적개건이 있을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불법까지 있는 장소에 갔다고 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런 업태 현황 조사까지 하려고 현장 실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저는 아무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확인하는데 우리 그때 지난주였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했죠. 1분이면 됐어요. 1분 혹은 2분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을 이렇게 며칠씩 끌 일인가. 예. 아무튼 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오셨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노영희 변호사 중심으로 가는 이 아이템. 네. 왜냐하면 지금 노영희 변호사 오면서 동접이 늘어요. 진짜 역시 시청률의 여왕. 뭐 별말 안 했잖아. 나 대구 갔다 왔어요밖에 안 했는데 올라가잖아요. 예.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무슨 임명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어저께 나한테 국민의힘이 임명장을 보낸 거예요. 무슨 임명장이에요? 너무 황당무계했는데 이걸 좀 읽어드려 보면은 내 이름을 정확히 쓰더라고요. 노영이. 네. 근데 어떻게 진짜 노영희 근데 나한테만 보낸 건 아니었겠죠? 설마?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많죠. 뭐 교사분들도 지금 많이 받았다 그러고. 예. 교사들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교사 한 6천여 명이 국민의힘의 그 교육특보라는 자격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분들은 본인들이 다 몰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의 반응은 정교조 입장에서는 이거 고소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교사들은 내 개인정보가 왜 당신들한테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항의했고 황당하다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정교조에서 항의를 하니까 국민의힘 단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했던 당직자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어요. 실적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이렇게 막 벌어져도 되는 거냐. 뭐 민주당 당적까지신 분들, 심지어는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데도 임명장 받았어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그런 형태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죠. 노영희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노영희 임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임명장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이런 형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로 임명됐어요? 몰라요. 뭐 이상한 거. 민주당에서 임명된 게 높은 건지 국민의힘에서 임명된 게 높은 건지 보고 선택을 해야지. 민주당 게 높지. 민주당 게 높지. 민주당 하는 걸로 계속. 야, 양당에서 임명장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화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 정보가 뭐 여기저기 유출돼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지내는데, 근데 정당에서 저렇게 뭔가 그 당사자한테 확인 없이 이렇게 막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저기 울릉도 군수선거 때도 문자가 와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보낸 적 없어요? 국민의힘에? 난 솔직히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걸 너무 안 해서 대선에서 진 적은 있어요. 2012년 대선에서 임명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사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임명장을 10만 장도 못 뿌렸어요. 박근혜는 그때 200만 장인가 300만 장 뿌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본인이 임명장 받았다고 인증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뭐 그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뭐 그렇구나. 또 그러고 그게 기분 좋으니까 올리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걸 막 받고 무작위로 받는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교사분들한테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분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죠. 일단 견지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사분들이 문제 삼는 거는 핸드폰 번호 너네 어떻게 입수했니? 그렇죠. 내가 개인 정보인데 어떻게 이거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는 거냐라고 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고 정교조가 지금 고소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임명도 다른 임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자연인 누구를 본 것이 아니라 교사 누구란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 교육 특보로 그런 거죠.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도 되나? 그럼 뿌락지가 있다는 얘기지. 뿌락지 내부에 그 동네 내부에 국민의힘에 끈앞풀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네 역시 조회수 올리는데 탁월해. 끈앞풀, 뿌락지 이런 단어 좋잖아. 어디서 저기 그 모든 종류를 가지고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 사람 많아요. 총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아, 왜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예. 거기는 그 사람들이 여기다 넘기라고 언제 동의한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경하고 몰신경하고 여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게 저는 곳곳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런 일로 처벌받았다라는 건 뉴스에 나오는 정도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 뭐 벌금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약하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누가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개인이 보냈는지. 특정이 안 된다. 그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에 실무자들이 연결해가지고 다 쳐놓고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잘 책임자를 확인을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과거에는 더 했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향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걸 딱 하나 받으면 나 뭔가 이렇게 감투를 썼어. 뭔가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참, 바로 잡아야. 아니, 나도 기쁘더라니까요. 기뻐요? 기뻤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나를 인정해주네. 뭐 이게 무슨 서류 같은 거, 뭐 상장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하죠. 저 한결에 초등학교 때 상장 하나 준비. 공부 잘했어야 돼서 상장 맨날 받았어요. 한결에서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 뭐 관련해서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CBS가 하도 내가 그러니까 예쁜 말 바른 말 잘하는 패널 이래가지고 줬어요. CBS에서. 네. 아니 뭘 많이 받고 다녀. 자, 지기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건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가 됐고요. 그 안건에 있어서 당시 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도 뭐 개별 재판은 뭐 올리지 않는다 등의 입장이 있었는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판사들이 실제 회람한 문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계되지 않은 사법 독립 주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장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헷갈립니다. 이 회의는 어떤 성격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또 어떤 톤으로 마무리가 될까 혹시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읽어주신 이 톤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법관회의가 소집이 됐습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 다 예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연 2회 정기회의를 하는데 뭔가 의제가 있고 현안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식을 던져준 건 대법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워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법 신뢰 왜 흔들렸냐. 이례적 진행으로 흔들렸다. 그런데 보도자료 낼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또 사법부가 불신을 지금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이 느낀다. 약간 양비론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전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 이 조의대에 대해서 문제의식 세게 공유할 거야. 뭐 이렇게 굳이 안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공개 회의까지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차치하고 변증만 올린다. 지금 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건 사법불신을 완전히 자초하는 거라서 전 당연하지만 왜 모이게 됐는지에 그 관련된 정말 본질에 대해선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 독립을 좀 그러니까 어제도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서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 시간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사법부 우리를 옥죄한다라는 취지로 뭔가 우리가 공격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판사들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뭐 법관들 모여가지고 국회가 왜 우리를 부르려고 하느냐, 재판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상권 분립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 수준이 딱 그런 수준들인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뭐 아폴로디테, 바카스 이런 사람 저끼리 술 먹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남을 죽이기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뭐 불륜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는 징벌이 없어. 근데 밑에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번개를 던져. 벼락을 던져. 그래 막 죽여버려. 이런 느낌이요. 이 사람 자기들은 신의 가족들이야. 이 사람들은 올림푸스에 있는 사람들.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의 가족들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들 거를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간섭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네요. 신들이 범죄 행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신들은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신이니까. 신이니까. 판사들이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받아 안아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 공약을 내면서 정치 세력이 재판을 방해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슈가 되니까 그 타이밍에 얹어가는 걸까요? 근데 정치 세력의 법을 방해한다는 걸 뭘로 판단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되는 말이야. 말이 되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취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회로 대변되는 이 정치 세력이 뭐 탄핵이라든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작동한다면 뭐 안 된다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김문수가 하는 이야기 요거는 사실은 이거 법을 가장한 파시스트의 논리예요. 파시스트의 논리예요. 그러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네. 그 국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못해요. 예. 행정부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가 가져야 되는 집행권 일부를 사법이라고 우리가 제3부를 만들어서 따로 징벌권을 독립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집행권이에요. 그죠? 결정을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권과 집행권이 없는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고 감시하고 트집 잡고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을 못하도록 법률로서 막는다. 이게 전체주의의 논리고 파시스트의 논리. 제가 좀만 더 보자면 사법방해죄가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이 아주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한달지 아니면 아예 기일을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사법방해죄잖아요.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이 매우 명징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정치 세력 이거 어딜 얘기하는 거야? 뭐 국회의원이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시의원은 빠지는 거야? 이게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이슈를 드러내
만들어내는 걸 사법부 공격이라고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문을 들고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법이 파시스트의 대표적인 게 비상조치권, 옛날에 긴급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 해놨어요. 권력자가 봤을 때 법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기분 나쁘면 광의 개념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이제 파시스트의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령도 비슷한 형태의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그 포고령이라는 것이 포고령 첫 번째 포고령부터 이미 완전 위헌적이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 존재를 무시하는 포고령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냈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어찌 보면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